안녕하세요. 닭강아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썸네일이라고 합니까? 앞에 제가 정해놓은 거는 배달의 민족 오픈 서비스에 내가 폭주하는 이유, 그걸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방금 아는 지인 사장님한테 오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픈 서비스가 지금 문제가 지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들 이제 시스템 도입하고선 뭐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 해봤겠죠. 지금 새로 들려온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노출시키는 위치를 오픈 서비스에서도 이제 점수 같은 걸 이제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주문을 거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넓다 보니까 배달이 가는, 같은 동인데도 배달이 가는 지역이 있고 안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달 지역 아니므로 주문 거부를 누르면은 그게 감점용이 돼가지고 노출 순위에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 얘기로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문이 들어가지고 못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주소를 확인하고선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리고 자기 콜센터 직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나 행정구역상 이제 배달이 못 가는 지역이 있더라도 주문 거부를 누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없어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폭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 경력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제가 2006년도에 처음 프랜차이즈 닭집을 시작했거든요. 그 시작하고 지금이 2000년도니까 한 14년, 15년 차 되죠. 그 와중에 뭐 다른 것도 하긴 했는데, 제가 체인 점도 했지만은 저는 가맹점 교육도 시키는 팀장도 했었고, 일부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도 했었고, 또 다른 어떤 치킨 같은 경우에 물류 사업도 같이 했었고, 유통이죠, 그걸 또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삼겹살집도 했었고,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계통에서는 제가 오픈 서비스를 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 패착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저희 가게는 아직 오픈 서비스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은, 왜냐면 지금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는 오픈 서비스를 지금 대외적으로는 소비자와 뭐 점주들 위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은 수수료 올라가는 문제도 크지만은 제가 봐서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김봉진 대표가 뭐 좋은 조지로 뭐 자기는 사회에다가 자산도 뭐 기부를 하고 300억 규모 뭐 기부를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가게장에 나가서 뭐 좋은 얘기도 하고, 뭐 책도 썼겠죠. 책은 본 적 없지만은. 근데 오픈 서비스라는 게 단순하게 빨대 꽂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여기만 꽂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이게 요기요하고 합병되면서 완전 합병이 완전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제2의 요기요가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이야 5.8%, 6.38% 해가지고 수수료를 떼가지만은 나중에 돼가지고는 뭐 요기요가 지금 나가는 수준에 뭐 7, 80% 내지 8, 90%까지는 더 올릴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자기들이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 독점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아니면 말고지 뭐. 그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문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배민상해라든가 뭐 배민라이더 같은 배달 업체도 또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수익이 안 나냐 이거죠. 응? 저도 유통을 해봤지만은 유통 마진이 꽤 나오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그냥 갖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하는 게 아닌데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적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라는 게 지금 적자가 날 수 있죠. 응?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성을 보고선 투자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4조 8천억, 5조 가까이 되는 돈을 왜 주고 샀겠습니까? 그죠? 그만한 값어치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해보신 분이나 뭐 주식 안 했더라도 물건 살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냥 그 5조라는 돈을
급속 주고선 그냥 투자했겠어요? 그 사람도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났다 이거죠. 계산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치킨 사업 본사했을 때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가격을 공급 가격을 올릴 때 명분을 막 세우죠. 명분은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원자재 값 오른 건 사실 몇 프로 안 돼. 원자재 가격도 올리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도 해가지고 결론은 자기들 수익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같이 지금 치킨집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6.38%, 5.8%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어저께 할 일 없어 표를 만들었어요. 엑셀로. 오랜만에 엑셀을 만들었는데 표를 오랜만에 써봤는데요. 저희가 부부가 운영하는데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가게 운영 기준 봤을 때. 저희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치킨 거의 2만 원 정도 내외겠죠 대부분. 좀 메이커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우리 같은 그런 데는 좀 저렴하게 팔죠. 2만 원 예를 들면은 30%면은 우리가 가져와서 6천 원 돈이에요. 그죠? 그 6천 원 돈도 부부가 운영하니까 인건비 따먹게 하는 거예요. 요즘 다 그렇지만은 내가 배달 보낼 거 내가 직접 가면서 그 인건비를 먹는 거고 와이프 이제 조리하고 포장하면서 그 인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6.38%, 5.8%라는 수익을 배민 측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 수익 30%에서 더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6천 원 남짓 하는 돈에다가 자기들은 한 1,300원 얼추 한 그렇게 되겠죠? 30%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뛰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크죠. 아니, 막말로 김봉진 사장이나 거기 기획하시는 뭐 팀장인지 뭐 CCO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들었잖아요. 이런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응? 한 사람이 많이 욕심이 단순하잖아요. 100만 원 받다가 직원들한테 그래봐요. 급여를 200만 원, 300만 원 받던 사람한테 10만, 20만씩 깎아서 줘봐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가 좋아해 그거를요? 그런데 명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좋아진 거 앞으로 좋아질 거야. 대신 지금 깎아야 돼. 아, 진짜 지나가는 개가 없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지금 시스템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뭐 제안해 놓은 것도 없고 추상적인 것 뿐인데 와닿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정률제를 하지 말고 그렇게 요율제를 하지 말고 스스로 요율제를 하지 말고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또 왜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카드 지금 중개 수수료 뭐 3.3% 내외를 이렇게 저도 계산해 보니까 3.21% 정도 지금 내더라고요. 3.21%가 언저리 4% 나오고 뭐 적게 내는 데는 2.몇%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과 어저께 계산을 해봤는데 그걸 또 사실 안 해도 다른 부분이 또 많이 엮이는 게 있어요. 우리 중간에 카드 변사라든가 이제 유통업 있잖아요. 지금 나라에서는 뭐 카드사를 쪼아가지고 2.7%, 2. 몇 %라는 수수료 카드료를 좀 낮췄어요. 구간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낮춰주면 뭐 합니까? 여기서 5.8%, 6.38% 뛰어가는데 의미 없게 지금 100만 원 당장 100만 원씩 뭐 주는 거 가구당 1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 잡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번에 뭐 비례대표로 뭐 나가는 뭐 정치 하시려는 분도 있긴 한데 우리 쪽에서 소상공인협회 뭐 나갔던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카드 변사라는 게 카드 그 수수료를 다 떼는 게 아니고 그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또 얼마씩 또 여기 회사의 돈이 또 떨어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카드 회사하고 그 중간에 카드 변사가 있어요. 우리 무슨 어디 포스 업체가 있죠. 또 여기 또 하나가 이제 거래 이제 우리 점포들 있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수수료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배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점주님 사장님들 여기 계시고 그럼 여기서 돈을 또 벌어요. 배민 라이더 할 때 배민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그거 하면은 돈 안 받습니까? 여기 저희 같은 경우 아직 라이더까지는 없는데 돈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수석돼가지고 돈이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할 게 아니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간을 정해가지고 월 매출 몇 천만 원까지는 뭐 300원, 몇 천만 원 이상은 뭐 350원, 400원 이렇게 구간제를 좀 해가지고 건바이 건으로 하든가 무조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계산해 봐봐요. 안테라를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한 형제들에서 연매출이
뭐 1,000억이다. 그러면은 안테나 뭐 깃발 꽂는 스팟 이 형태로 했을 때는 원래 수익이 뭐 마이너스나 0이었는데 제가 봐서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어저께도 뭐 어디 유튜버인가 또 보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오픈 서비스 제도로 바뀌면서 52%의 점포들이 이득을 본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50% 점포는요 진짜 안 파는데 광고 안 했던데.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홀 매장을 전담으로 하면서 할 수 없이 배달 포장 이제 해가지고 몇 개씩 보내던데 월 매출이 뭐 150인가 1년 하여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율로 보면 52%가 이득을 보겠죠. 실제로 거래 금액을 보자 이거지. 52%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 빙산일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밑에 있는 큰 점포들에 대한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근데 그걸 너무 치졸하게 치장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요. 욕이 막 나와요. 예? 솔직하게 작년 얼마큼 지금 문제가 생겼고선 앞으로 향후 얼마큼 가지고 뭐 수익이 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네요. 작년에 합병 준비하면서도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이게 다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좀 공정위에서 이런 걸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만인 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뭐 웬만한 가게들은 다 이제 한국 외식업 중앙에 이제 가입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냐 이거죠. 이런 거 안 잡아놓고. 근데 거기 뭐 안내 문구 공지사항에서 써 있어요. 통보를 했다, 연락을 했다, 뭐 공정위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뭐 먹은 겁니까? 돈 먹었나? 어? 뭘, 뭐 커미션이라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회원이 300만이면 뭐합니까? 300만 회원들한테 우리 뭐 어디 때 되면은 뭐 코로나 조심해라, 위생 뭐 해라, 위생 점검 나온다, 모자 써라, 뭐 보건증 있어야 된다 이런 문자 보내지 말고 국민청원 하고 있을 때 그 문자 하나라도 보냈어봐요. 벌써 이슈가 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잡혔겠죠. 그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국민청원도 저도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저기 돌렸는데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만큼 사회적 이슈가 지금 많이 묻혔죠. 또 되는 사람 된다고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안 되니까 이 오프라인 매장 했던 사장님들도 이제 배달 매장 쪽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딜리버리 이제 샵을 운영 체제를 지금 막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봉진이 형은 좋겠어요. 그렇게 돈을 막 쓸어 담겠어 지금. 아니 그 돈 다 싸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예? 평생 써도 못 쓸 텐데. 아니 적당히 해서 적당히 좀.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라는 게 적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대손손 다 먹고 살려고 진짜 모르겠어요. 뭐 많은 어떤 부분도 이익 보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자기가 요만큼 이거 먹자고 남들한테 많은 다수한테 피해를 줘야 되냐 이거죠. 예? 어지간히 해야지 적당히. 처음엔 좋은 취지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2000년도도 했지만은 실제로 배달업을 한 거는 배달 쪽으로 이제 배민 어플 앱을 써가지고 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제가 주변에 다른 오래된 상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양아치 짓인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뭐 수술술 없다 아니면 우리 가게만 무조건 들어와라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써달라 해가지고 다 들어오면 뭐합니까? 좀 자리 잡으니까 뭐 파워콜에서 뭐 울트라콜 만들어 울트라콜에서 뭐 슈퍼리스트 만들어 슈퍼리스트에서 오픈리스트 만들어 오픈리스트 오픈 서비스 만들어 그다음 또 메가 서비스 메가 리스트 만들 거야 이거죠. 예? 웃음밖에 안 나요 진짜. 예? 뻔히 보이는데도 그런 짓 하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가 목적이겠지만은 어떤 적정하게 적당히 정도껏 해야지 진짜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저도 뭐 체인점 뭐 팀장이라든가 지사장을 해봤지만은요 저는 어떤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업주들도 사장님 대표님들 CEO들이요 좋은 취지로 기업을 만들었다가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변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환경 열악한 환경 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선 진짜 파이팅해서 했다가 좋은 사람 그때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분야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줬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생기면은 그 위치가 닿으면은요
주변에 양아치들이 많이 생겨요. 빨대 꽂으려고. 예. 뭐 박사다, 뭐 연구센터장이다, 뭐 소장이다, 무슨 원장이다, 무슨 교수다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막 빨대 꽂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쪽을 빨아먹어요. 그동안 자기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기분 막 닦아주고 했던 사람들은 안 보이고 안 듣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거기 하나라도 거기서 진짜 소상공인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생각하고 소상공인도 어렵잖아요 지금. 원래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장사 주변에서 한다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10중 8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냐고. 지금도 포화 상태인데 저도 40대지만은 저는 일찍 뭐 하고 싶어서 했지만은 떠밀려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 많아요. 할 게 없으니까. 뭐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더 안정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20, 30대 저보다 후배들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직장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창업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쪽으로 몰리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안정되려고 하면은 복합적인 거를 해결이 되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드는 생각에 제가 유튜버가 아니죠. 저는 그냥 정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정보 공유하면서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규모가 나와서 구독자 생기면 수익이 나온다며 돈이 나온다며요. 전 그걸 가지고선 배달민족을 어떻게 보면 좀 쫓아갈 수 있는 상응하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이 배달 앱에 대한 전 문제점이 뭔지 좀 알 것 같거든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저도 뭐 앞서 소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빚이 많고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돈을 옛날 같으면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는 스타일이라고. 뭐 저를 보고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은 웬만하면 욕 안 먹고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불의 이런 거는 난 불이라고 생각해. 불의 응? 옳은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솔직히 좀 깨고 싶어요. 워낙에 없이 자라온 환경도 있겠지만은 제가 뭐 자격지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가야지. 적당히가 없어 진짜.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규모가 생기면은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한번 진짜 바른 외식업, 바른 이제 공생관계 있었던 기업 문화 만들고 싶어요. 제가 장사를 하고 사업하다가 망했던 이유도 빨리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어떤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바르게 사기 안 치면서 아마 진짜 저를 아신 분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어보세요 주변에 이 양반 이런 좋게 떠들고 돼 있는데 아마 대구 쪽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 치킨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마 뭐 그쪽으로 하여튼 좀 저 아시는 분도 꽤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공사라든가 아니면 유통. 제가 모습이 지금은 좀 이렇게 변했는데 아름아름 또 알아보면 또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화가 나요. 하여튼 너무 이제 우아한 형제 쪽에서 우리 이제 사장님들을 저도 지금 뭐 좋은 상황이 아닌데 사장님들 목에다가 목을 이제 하나씩 이제 목줄을 하고선 계속 조금씩 끌고 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땡기면은 물거든요. 방 하나 물거나 거부반을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개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들도 쫙 버티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조금씩 땡기는 것 같아요. 땡겨가지고 그거 털어서 소비자한테 쿠폰 같은 거 쓰고. 몰라 제가 오해였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때일수록 우리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잘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 어려운 거 알겠지만은 잘 뭉쳐가지고 조금씩 못 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깨끗한 게 하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또 오늘 두서없이 프롬포트라고 하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는데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 지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생각나면 정리해가지고 정리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습관이 아직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